이번 시간에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모라 작품 공부해 볼게요. 우선 줄거리부터 볼게요. 줄거리는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생원은 이 작품에서 허생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허생원이 초점 화자예요. 초점 화자. 허생원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을 거르지 않고 찾습니다.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충주집 여자와 수작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나무라며 따귀까지 때립니다.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장까지 허생원은 장돌뱅이 친구인 조던딸과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이라고 하면 하룻밤이에요. 이 처녀와 보냈던 하룻밤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줍니다. 이들과 일행이 되어 대화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는, 그러니까 허생원과 조선딸과 일행이 되어 대화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던 허생원은 동이의 집안 사정을 듣다가 동이의 모친이 어머니가 성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허생원은 대화장이 끝나면 동이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줄거리 보았고요.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허생원과 조선딸을 볼게요. 둘은 장돌뱅이에요. 장돌뱅이로 둘은 동료 관계입니다. 조선딸은 긍정적 태도와 맞장구 치기로 허생원의 이야기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조선딸이에요. 허생이 이야기라고 하면 허생의 이야기는 바로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보냈던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동이와 허생원의 관계를 볼게요. 처음에는 갈등 관계입니다. 그 충주집 여자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관계이지만 대화장으로 가면서 점차 가까워집니다. 허생원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결말에 두 사람이 부자관계, 혈육관계라는 점이 암시가 돼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말에서 부자관계, 혈육관계라고 암시하는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동이가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당초부터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모친의 친정이 봉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봉평은 성서방네 처녀도 봉평에서 살았었습니다. 세 번째, 허생원의 당나귀가 새끼를 얻습니다. 나귀와 허생은 외모, 운명, 감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허생이 기대를 합니다. 나귀가 새끼를 얻은 것처럼 자기에게도 어쩌면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이와 허생은 모두 왼손잡이예요. 이런 내용들로 둘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귀와 허생원의 관계를 볼게요. 나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허생원이 동반자이자 분신이에요. 둘은 외모와 운명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보여줍니다. 자연은 나귀, 인간은 허생.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지문을 읽을 건데요. 지문을 볼 때 전체를 다 보진 않고요. 배경의 역할과 문체, 그 다음 봉평, 제천, 대화, 세 지역이 나와요. 세 지역, 이 공간별로 사건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배경을 볼게요.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배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세 인물은 대화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밤이에요. 밤에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세 인물은 달밤에 대화로 가는 산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산길에 어떤 꽃이 폈냐면 메밀밭이 펼쳐지는 산길이에요. 그래서 배경은 이 달밤의 달빛, 그 다음 메밀꽃, 이것들이 어울려 있어요. 이런 배경, 달빛과 메밀꽃의 어울림, 이런 배경은 낭만적 분위기와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허생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이 하룻밤을 보내던 밤과 지금의 배경이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메밀꽃이 있었는데 지금도 메밀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승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어요. 배경이 효과를 보았고요. 그 다음 문체를 볼게요. 이 작품은 문체가 아주 아름다운 문체가 쓰였어요. 몇몇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문체가 쓰였고요. 그 다음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거는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의 푸른색을 드러냅니다.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 메밀꽃은요 흰색이에요. 흰색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메밀밭의 흰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메밀꽃의 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대궁의 붉은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푸른색, 흰색, 붉은색 여러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문장 볼게요.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전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붉은 대궁이라고 하면은 시각이에요.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 향기는 후각이에요. 이렇게 시각과 후각이 결합했어요. 감각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 뭐뭐와 같이 지구법이죠. 이렇게 비유법이 쓰였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에로 흘러간다. 이 방울소리라는 것은 청각이에요. 소리는 청각인데 소리가 흘러간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런 걸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요. 감각의 전이가 있죠. 전이가 있으니까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문체가 보니까 시적인 문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감각적인 표현들이 쓰였죠. 이런 표현들의 효과는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거는 배경의 효과이기도 했어요. 배경의 효과도 서정적,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냈고 문체의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속적 어휘가 많이 쓰였어요. 물방앗간, 나귀, 토방, 장이 서는 것 이런 거 토속적 어휘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봉평과 제천, 대화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이렇게 지역별로 사건들이 있었던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봉평을 볼게요. 봉평은 과거에 성서방네 처녀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의 하룻밤의 인연이 있었던 곳이에요. 현재 봉평은 허생원이 반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제천을 볼게요. 제천은 과거에 허생이 처녀를 찾아서 헤매던 곳이에요. 하지만 처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현재 제천은 동이 모친, 동이 어머니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화장이 끝나고 허생원이 가기로 한 곳이에요. 왜 갈까요? 동이 모친이 아무래도 성서방네 처녀 같거든요. 그래서 성서방네 처녀인지 확인을 하고 맞다면은 뭐 결합을 다시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 대화는 현재에만 나오는데 지금 새 인물, 허생원, 조선딸, 동이 새 인물이 대화장을 향해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경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대화는 현재라고 했죠.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대화는 현재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새 인물들이 대화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봉평 나오죠.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와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메밀꽃은 하얀색 꽃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는 허생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발긋가닥에 옷을 벗으러 물 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일세.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성서방네 처녀가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이었대요. 과거에 봉평에서 성서방네 처녀가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한창 뭐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녀가 울고 있었던 이유겠죠.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나 딸 애긴들 걱정이 없을 일 있겠나.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무섭고도 기막힌 밤. 이 밤이 바로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이 그 하룻밤의 인연이었던 거예요. 둘의 하룻밤이었어요. 봉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장독막에는 벌써 웬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이제 허생원이 제천을 뒤지면서 처녀를 찾은 거예요. 허나 처녀의 꼴은 껌거먹은 자리야. 흔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흔적도 없었다.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은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그때부터 이제 봉평은 허생원의 마음, 추억에 간직되어 있는 곳이 된 거예요. 허생의 그런 순정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정을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징으로 정리할게요. 특징은 장돌뱅이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했어요. 배경이 그랬죠. 배경이 효과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요. 문체도 역시 아름다운 문체로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